못하겠냐 말하냐. 이번에 저 빔 같은 거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거 빔에서 그냥 이거만 몰려볼 거예요. 요즘 어제 왜 안 왔어? 어제. 뭐지? 아니, 어제 왔었어? 어제 범도 강연을 못 들었어. 호준 씨가 꼭 들어야 되는데. 완전 열감해가지고 사람들이 완전 쫑 받는데. 숨도 안 쉬겠는데 숨도 안 쉬어. 이건 젊은이들 좋아해. 내가 젊었구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들어오십시오. 이건 이거 좀 죄지어서 하고 관심이 있으시 오지 그래.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네, 어서 와요. 딱 걸려서 아이 그러면 연기가 아무래도 크게 나죠. 마지막 강연에 앞서서 이번 민주 아카데미 총괄 맡으셨던 우리 박원철 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거 수고하셨는데 마지막 시작을 했으니까 마지막 강연에도 시작을 한 말씀 하고 듣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주세요. 어떻게 보면 연습한 대로 없어. 마이크 좋죠. 제가 의원할 때는 여기 의원님들도 많이 나오고 계신데 목소리가 제일 좋은 의원으로 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강현석 교수께서 와서 강연을 하셨는데 정말 아주 열광하시는 모습, 또 우리 수강하시는 모습 분들이 정말 숨도 안 쉬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대추의 미래가 좀 밝구나. 이번 15강을 진행하면서 그래도 우리 핵심 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수준이 조금은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하는 걸 느껴서 굉장히 느낌이 남달랐습니다. 오늘 15강을 끝으로 아마 우리 위원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만 거의 우리 민주 아카데미는 마지막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늘 어제 방현석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민주당이 잘하면 제주는 우리가 책임진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디에서 생활을 하든 긍지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위원장님과 인원을 해서 특강 자리라도 자주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사전에 안내해 드렸는데 변경사항이 있어서 안내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박수영 수석 대변인 강의가 있었는데 그 사정으로 인해서 변경됐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애초에 계획되었던 대로 두 분 모시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탄핵의 강을 건널 때 저는 배운 줄 알았는데 대중 연설자였습니다. 가슴이 뜨겁고 저도 거리에서 같이 으쌰으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해주시기 지금부터 제 시간인가요? 네. 좀 뒤에서 올리시면 됩니다. 저리 올리면 반갑습니다. 배우 이원종 다시 한번. 당대표님도 오신다고. 제주도가 역시 대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당대표가 금산 출신이세요. 충남. 예전엔 전라북도였는데 충남이 뺏어왔죠. 박수영 의원이 부여공주 출신 국회의원이십니다. 이번에 되셨는데 어렵게 부여가 JP의 동네예요. 그죠? 김종필 씨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대 선거군가 2명씩 뽑을 때가 있었죠. 우리. 그럴 때 투표인 수가 13만 명이었는데 김종필 씨가 11만 표, 2등이 5천 표로 국회의원. 왜 잘하냐고요? 제가 거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충남 출신 3인방이 제주를 위해서 전격적으로 출격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당대표님이 하나 잠깐 좀 맡아달라고 해서 셋이서 소주 한잔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제주에서 2차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 이런저런 일이 좀 있었나 봅니다. 하여튼 저는 제주와 또 많은 관련이 있죠. 아시죠? 제가 제주 출신은 아닌데 홍보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주도 홍보대사. 좀 박수 한번. 제가 여기다가 점심을 염소 너무 맛있어. 근데 노영동이라 여기가 노영동이죠. 예. 제가 또 노영동 청년회 자문위원입니다. 별걸 다 합니다. 저희 의장님이 노영동 출신. 예. 그래서 우리 의장님은 자주 뵙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자주 뵙고 너무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그렇게 낯설거나 우리 땅이니까 낯설거나 아니면 섬의 어떤 특색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느낄 겨를 없이 그냥 저는 여기 오면은 제주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만의 그 독특한 느낌들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제가 요 앞에 있는 그 시장, 오일시장이죠. 오일시장 가서 상인연합회 회장님하고도 담소를 나누고 여기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 아이디어도 많이 드리고 그랬습니다. 제주도 올 때마다 제가
사삼 공원에 들려서 한 번씩은 쑥 둘러보고 이렇게 오곤 했는데 오늘은 밥을 먹느라고 못 들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주도에서도 그 상영 중에 있는데 한란이라는 영화 보신 분 하나 두 분 단체로 관람할 거죠. 제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가 봉사를 하는데 뭐냐면 시각 장애인도 영화 하면 시각 예술인데 시각 장애인들은 못 볼 것 같죠. 근데 다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것을 설명을 해요. 한라산 중턱을 향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김향기 씨가 이런 배역을 맡았고 돌불이 살짝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딸은 위로 올라가고 엄마는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 한란을 제가 꼭 하고 싶어서 그 서비스를 제가 한지 한 열흘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들 관람을 하고 있어서 영화 한란 꼭 단체로 관람하시고 그걸 하면서 제가 웬만하면은 NG를 잘 안 내는 배우이고 그리고 또 대본을 읽는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눈물이 앞으로 가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한 5번 정도 NG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좋은 영화이고 더더군다나 우리 친구와 함께라는 데에서 김향기라는 그 애기가 엄마로 나와요. 그 친구는 제가 같은 배우지만은 쟤는 배우를 위해서 태어난 애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연기를 잘한다는 것은 우리는 평생 제가 30년, 한 5년차 하고 있는데 누구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특색을 간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기억으로부터 과거를 유출해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돼요, 저희는. 이렇게 우리 의원님 얼굴을 보면은 예전에 저 둥근 이마에서는 똑똑하게 철철 흘렸고 네. 그리고 귀로 봤을 때 남의 얘기들을 그래도 잘 듣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관상도 보고요. 얼굴 근육이 몇 개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그 근육만 해도 한 200개가 됩니다. 얼굴 근육이. 우리가 웃으려면 어떤 근육이 어떻게 움직여야 웃어진다. 근데 요즘에 성형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얼굴을 이렇게 고정을 해놔서 자기는 웃는다고 웃는데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우리 보통 분들은 다 그냥 이렇게 웃으면 웃는데 웃는데 지금 약간 오른쪽이 약간 많이 올라갔죠. 이것을 근육의 움직임으로 알아챌 수 있어야 배웁니다.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이나 뼈의 움직임까지도 디테일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응용을 할 수 있어야 극도로 고통을 느낄 때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울을 안 보고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한란을 얘기했는데 한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한란이라는 영화를 쭉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막연한 사상이 그냥 제주도민들의 슬픔이고 대부분 같은 시기에 제삿날이 가지고 있고 여기저기 가서 해녀가 직접 하는 육지의 어떤 해안가에 있는 횟집을 가면은 다 사상 때 올라오셨던 우리 어머님들이고 그리고 서구청년단, 종교, 독재 이런 것들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는 이야기들이 한 18,000여 개의 신화가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섬이 제주도에만 어마어마한 섬들이 있고 그 섬마다 다 그걸 만들어낸 바람신도 있고
그 신들이 다 할망이죠. 그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엄청난 얘기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4.3을 조금 더 우리가 들춰내야 되겠다. 우리가 자꾸 얘기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그냥 아픔으로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하는 것들만 그 자들이 변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이제 4.3을 우리가 과거에다만 묻어놓지 말고 미래를 여는, 제주의 미래를 여는 어떤 장으로 극복하고 다시 또 재생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영화 한란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 아픔 똑같이 느끼고 처절하게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제주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또 만나는 연습을 해야 될지,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우리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고, 대왕 세종을 기억하고, 김구 선생님도 기억하고, 그리고 수많은 독립투쟁을 했던 많은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6.25도 기억하고, 6.25 전에 우리 4.3을 기억하고, 그리고 4.19도 기억하고, 그리고 87 항쟁도 기억하고, 12.3 내란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통해서 이제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놓고 우리가 밝게 얘기할 때 미래를 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란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같이 슬퍼도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공개해서 우리 제주도의 아픔이 앞으로 어떻게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쓰임새가 되는지, 80년 광주가 12.3의 대한민국을 구했듯이 이제 4.3이 제주를 구할 때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오면서 지인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봤었어요. 제주 도민들은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현실감이 없지 않나? 조금은 육지 것들의 이야기 이런 걸로 받아들이진 않나. 물론 친인척들이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다 서울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제주도하고 대비되고 그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왠지 조금은 거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날 여의도에 갔던 저로서는 무척 겁먹고 국회의사당 앞으로 못 가고 저는 택시 타고 KBS 앞으로 갔었습니다. 택시가 국회 앞으로 가려니까 안 간대요. 그래서 KBS 앞으로 갔습니다. 제가 이제 얼굴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니까 KBS에서 무슨 생방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가려면은 서강대교를 넘으면 되는데 일부러 마포대교로 돌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택시가 간다고. 그래서 KBS에서 국회의사당 앞 배로 그 저편에서 거기를 건너가지고 타고, 저는 분명 총소리가 언제 날까? 총소리 나면 어떡하지? 이에 대한 생각, 그리고 여의도 전체가 군인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포위되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헬기 소리가 났을 때, 끝났구나. 다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집에 전화도 하고, 혹시 그냥 웃으면서 혹시 내가 오늘 저녁 못 갈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전화도 하고, 카톡에다가 애들한테, 제가 딸만 둘인데 애들한테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카톡으로 남기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어요. 계엄은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계엄 자체가 불법인데 그 당시에 계엄의 요건을 안 갖췄으니까 그거 자체가 불법인데 불법을 저지른 자가 합법적인 해제를 받아들인다고? 뭔가 안 맞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골목에서 위압적으로 때리는데 때리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뭐 이러해서 그것 때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너 몰랐지 금지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때리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그 상태에서 딱 멈춰지나요? 이상하죠? 이게 가능한가? 법적으로 나중에 법적으로 근거를 갖추는 것까지는 되는데 내가 불법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법부의 사람들이 지금 영장을 기각하고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낸 거거든요. 80년도에 전두환의 성공한 쿠데타, 권력을 장악한 쿠데타는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사법부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니 제대로 잡아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사법 사태는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데 그럼 성공하지 않은 쿠데타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누구 다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누구 죽은 사람 있어? 국회의원은 뭐 끌었다가 뭐 어디서 고문이라도 했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뭘 처벌하겠다는 거야? 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래서 이것을 근데 정말 과연 이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때리겠다고 칼까지 빼들고 총까지 들었는데 그걸 처벌하지 않는다고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겠다라고 선서를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선서를 했잖아요. 모든 우리 5천만 국민 앞에서 이러하겠노라고 그 선서를 한 사람이 그렇지 않았다. 그냥 장난으로 한번 해봤다. 분기 좀 잡으려고. 말도 하고 있는데 사법부에서는 아니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다시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다시 또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서초동 사법부 앞으로 검찰청 앞으로 대법원 앞으로 가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 2, 3 내란을 1년 동안 겪어내고 있습니다. 제주도민 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은 더디지만 민주당이 이제 곧 당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꽤나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가 알기로는 이빨이 3개나 뽑혔어요. 그냥 힘들어서 이 앞니 3개가 그냥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문 대통령도 이빨이 7개나 빠졌던 기억이 있죠. 그렇게 다들 열심히 내란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오면서 그 전에 이제 늘 제주도에 오면 쉬고 뭔가 심신을 내려놓고 웃으면서 즐기다가 가는 걸로만 생각하다
4.3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마음속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그 묘지를 한 바퀴는 꼭 둘러보고 가야지 마음을 갖는데 실제 생활로 이렇게 실천으로 옮긴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1, 2, 3대랑까지 왔는데 영화를 아까 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영화는 종합예술이라고 하죠. 제가 이렇게 배우의 길을 35년 정도를 걷다가 제가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옳은데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돼서 나라가 3년 동안 또 망가지는 것을 보고 이번엔 진짜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할 방법이 목소리를 좀 내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인생이 잠깐 삐끗했죠. 이렇게 잠깐.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깊숙이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민주당을 보기도 하고 정부를 보기도 하다 보니까 이 영화나 정치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배우와 거의 흡사합니다. 하시는 양태나 행동들도 그렇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배우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웬만하면은 배우를 닮아가는 쪽으로 해야 장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연기. 우리는 평생 태어나서 응애하는 순간부터 계속 연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님들,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아버님들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자는 시간 6시간 이런 거 빼고 최소한 7, 8시간은 연기하면서 사십니다. 그렇죠? 남들을 대할 때, 남들과 악수를 할 때, 그리고 와이프한테 얘기할 때, 딸내미한테 얘기할 때, 아들내미한테 얘기할 때 약간의 첨삭을 가해서 약간의 포장을 하고 친절을 가장도 하고 내가 보기 싫은데 그래도 악수는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연기, 근데 그 연기가 진실되느냐 마느냐를 따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어차피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또 어떤 배우는 연기를 잘한다고 하고 어떤 배우는 연기를 못한다고 하죠. 연기를 잘한다는 건 뭘까요? 누구를 비슷하게 흉내낸다? 내가 우리 의장님을 비슷하게 흉내낸다? 웃는 느낌이나 스타일을 닮지 않았더라도 그들과 비슷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연기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한 김양기라는 그 어린 배우가 애를 둔 딸내미 하나를 둔 아이의 엄마 역할을 하는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연구를 하나 배우들은 현재 이 대본상에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써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런 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 어땠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등식을 성립하는 작업부터 합니다. 얘가 아야 엄마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너 여기 있어. 할머니랑 꼭 여기 있어. 엄마 금방 갔다 올게 라고 대사를 하면은 이 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애기야 엄마 갔다 올 테니까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있어 엄마 금방 올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울지 말고 있어 알았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욕하고
갔다 온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서 뭐 먹을 거라도 하나 또 갖다 주고 그리고 먹고 있어 엄마 갔다 올 테니까 알았지? 엄마 눈 그렇지 웃어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백 사람이 그 여기 계신 여자분들의 종류만큼 다 다르냐 자기 스타일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과거에 그런 사랑을 줬던 사람은 지금 주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그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엄마한테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사랑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또 준다고 하잖아요. 애써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나는 우리 아버지를 벗어나지 못하더라. 쉽지 않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만큼은 안 살아야지. 우리 엄마를 대하는 그 모습은 안 해야지. 우리 아버지가 호랑이 있고 우리 엄마가 토끼 있는데 평생 토끼만 몰다가 돌아갔었는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가끔 아차하는 순간 울고 있다. 아차하는 순간 울고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아, 이런 대사를 할 경우에 이러고 또 이런 대사를 누구를 또 토벌대를 만났어. 토벌대를 만났는데 저요 잘못 없어요. 저 진짜 죄송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왜요? 나 몰라요? 나 누구 아니잖아. 당신 누구지? 이렇게 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은 작가가 이것을 썼을 때 요런 사람이니까 요런 종류의 말들을 쭉 연결시켜 놓겠죠. 그래서 캐릭터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에 맞게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이 돼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데려오지 않고 내가 그쪽으로 가서 연기를 하는 그래서 그렇게 적절하게 했을 때 우리는 연기 잘하는 배우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정치는 어떻게 해야 연기 잘하는 정치인이 될까요? 의장님. 늘 낮은 자세로 아니면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게 가는 방법들의 가장 기본은 공감 능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공감 능력의 확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아픈 곳이 있거나 잘못된 곳이 있거나 그러면은 내가 그 아픔을 최대한 같이 느끼면서 그와 함께 눈높이를 맞춰서 그 사람의 일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이게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연기력입니다.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연기를 할 때, 이 사람은 믿고 쓸만하다. 우리 심부름꾼으로서 적절하다라는 평가를 받으시겠죠. 이게 정치인의 연기력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배우를 알아봐야 되겠죠. 김양기라는 배우를 저희가 캐스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독으로서. 그죠? 그리고 그에 맞는 적절한 옷도 입혀야 되고. 그리고, 그래. 제주에 어느 오름쯤에 이런 길이 있는데 여기에서 찍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자연광이 어떻게 이 잎사귀 사이로 막 스며드는 그런 태양빛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다 갖춰서 미리 가보고 그렇게 해서 종합예술로 만들어냅니다. 정치도 똑같습니다.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가서 어르신들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그래? 요즘에 뭐 불편하신 거? 이렇게 늘 올려다보면서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 민주당의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충남 얘기를 잠깐만 더 해보겠습니다. 충남 부여에 해방 이후
우리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정부가 아니고 우리 정권이 수립된 이후, 정부가 수립된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군수가 생겼습니다. 그 군수를 만드는데 손을 잡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박정희 군수입니다. 부여 군수. JP의 동네에서 민주당 군수가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네. 그 양반이 막 연설력이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혀도 약간 짧아요. 혀도 약간 짧아요. 그리고 키가 이 정도 답니다. 저 이 정도 달아요. 그래서 아주 좋아요. 조건적으로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는 데는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눈높이가 맞아요. 근데 노인정이나 뭐 이런 제가 처음으로 그때 제안했던 게 뭐였냐면은 버스 정류장 모든 관내 부여 군에 있는 모든 버스 정류장을 한 번씩은 다 가는 거였고 물론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은 무조건 다 가야지만은 버스 정류장을 무조건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빠른 기동력을 향하면서 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양반도 오토바이를 타고 수행원은 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가가지고 저기 버스 정류장이 딱 있다 그러면은 한 40m, 30m 전방에서 내려서 거기서부터 마치 유인원이 사람이 돼가는 것에 정반대로 유인원을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가지고 진입구에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꾸로 이러고 나서 이렇게 그리고 꼭 저를 한 번씩 하고 다녔습니다. 배우가 왜 그러고 다니는가? 예, 이번에 진짜 일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는 뭐 그냥 하여튼 이 사람만 찍어주세요. 번호만 알려주고 민주당은 안 알려줬어요. 부여에서는 박정희 군수가 민주당 군수인지 잘 모르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제야 민주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눈에서 그분의 몸짓에서 진심이 나왔으니까 어르신들이 감독을 하는 겁니다. 진심이 나왔습니다. 의장님 사모님한테 거짓말로 술 먹고 들어왔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막 좋다고 이렇게 놀고 들어왔는데 의정 보느라고 바쁜 일이 있었어 이런 거 할 때 얼굴 표정이 좀 달라지시죠. 거짓말 그죠? 달라져야 사람이야. 저도 연기를 하는 사람이지만 연기를 하는 것으로 밥을 먹고 살지만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거짓말 할 때는 정말 연기가 안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하는 연기, 평생 해야 되는 연기,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주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자. 그렇게 실천해 가는 것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런 사람을 우리 일꾼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민주당원이 된 지 꽤 됐습니다. 그때는 1,000원씩 내다가 또 좀 양심에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0원 그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하고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전 그때 말렸습니다. 그러지 말라. 그 자리는 엉아 것이 아닌데 지금처럼 하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말리면서 대신 내가 민주당을 위해서 돈을 더 내겠다. 5만 원으로 그때 5만 원을 올려 저는 정말 민주당이 저를 위해서 돈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5만 원 올렸어요. 제가 이재명이라는 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성남에서 뭐죠? 저 변호사 민변 모임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성남 의료원을 만들겠다고
본인이 시정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혀. 그러니까 정치인이 배우가 될 만한 소양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당신은 연기를 잘하지 않고 너무 솔직하다. 속을 다 드러낸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연기를 내가 좀 싫더라도 앞에 나가가지고 웃을 수 있고 남의 손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손도 잡고 때로는 그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고 이게 정치인데 그리고 최악이 아니게 차차악이라도 협의를 해서 둘이 합의를 해서 차차악이나 차악이나 뭐 조그만 선이라도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당신은 이기지 않는다 끝까지 안 된다. 그랬더니 한 번 포기했어요. 술 먹고 풀었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다시 왔어요. 같이 술 먹다가 우리가 아무리 민변에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아무리 추구라고 해봤자 안 되더라. 이게 우리가 의료를 만들면 우리가 좋다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서 의료 서비스를 잘 못 받는 성남 시민들 성남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성남은 우리나라의 축소판입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분당이라는 아주 잘 사는 우리나라 첫 번째 계획된 도시가 있죠. 일산과 분당인데 그래도 분당이었죠. 그런 데가 있는데 성남의 또 한쪽 불평에는 88년도 우리가 올림픽을 할 때 공항에서부터 잠시 체육관까지 가는데 마포나 이런 데 강변에 판잣집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그 사람들 다 쓸어 모아가지고 성남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강제로. 그렇게 해서 생성된 도시가 그곳에서 안동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 성남의 밑바닥, 빈민들, 지붕도 없고 이런 데도 많았고 텐트 같은 우리 염소우리나 소우리처럼 만들어 놓고 사는 그런 집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 데가 동시에 있었어요. 그러니 분당은 지금도 독립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성남시 말고 분당시로 우리를 만들어달라. 왜? 우리가 세금의 대부분을 우리가 내는데 우리 세금 왜 쟤네들 위해서 쓰여야 되느냐. 그죠? 그런 주장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 데는 이 사람의 노동력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을 잘 모르겠죠. 어쨌든 현재 내는 돈의 대부분은 성남시에서 거치는 세금의 대부분은 이쪽에서 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우리의 혜택을 다 뺏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남시예요. 거기서 성남시에서 시장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 화합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리고 의료를 지켰다고 좋습니다. 나 배우지만은 그렇게 크게 그때 살짝 민감했는데 밥밥을 먹고 살짝 월 한 3천 열심히 도왔어요. 그래서 개고기로 유명한 그 모란시장이 있는 데가 성남입니다. 그 개고기를 금지시키고 살짝 여기 있던 성남시장은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몸을 틀어서 재배치를 하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왜냐면은 여기서 계속 하시던 분이 이걸 자리를 안 옮기면은 절대 자기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자리를 살짝 옮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의료원을 줬고 그리고 그 전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빚을 다 탕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유명한 개국정리는 나중에 경기도지사 때 그렇게 해서 성남시장을 했고 유명한 그 무상교복을 해서 시작을 했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시장이 된 다음에 1년 동안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오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2년 끊고 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무수히 많이
기회가 있었지만은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시장 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형 밥은 한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서 밥을 얻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도지사를 하겠대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박다. 시정하고 도지사는 또 다릅니다. 권한은 시장한테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도지사는 큰 권한이 없어요. 도지사한테 할당된 공무원들은 지금은 바뀌었죠. 예전에는 소방 공무원밖에 없었습니다. 소방 공무원은 도지사 관할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왜 김문수 씨가 나 김문수인데 너 이름 뭐야? 이렇게 했던 게 전화해서 명령할 수 있는 데가 소방관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진짜로. 그래서 당신의 그 행정적인 능력을 발휘했으니 그것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큰 도시로 가거나 성남시장을 한 번 더 합시다. 이제 좀 더 큰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산적한 문제들, 경기 남북도로 나눠져 있고, 그 성남시장 똑같습니다. 경기 남북도도. 경기 남부에 대부분의 인구가 다 살고 있고, 잘 사는 동네는 다 경기 남부에 있습니다. 이쪽 과천에서부터 쭉 해서 의왕, 안양을 거쳐서 저쪽 인천과 이어진 부평과 이어지는 그 동네까지 경기도의 투표인 수가 1178만인가 그런데 한 70% 정도가 그 벨트에 삽니다. 남부 벨트에. 그리고 저 위쪽은 땅은 훨씬 더 큰데 인구는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런데 민주당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게? 지금도 딱 한 군데만 가지고 있습니다. 파주. 저 서쪽에 파주. 왜 그러냐면은 파주는 일산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자유로가 있어요. 교통이 좋습니다. 교통이 자유로 편도 한 7, 8차선의 도로가 쫙 뚫려있죠. 그러면서 거기까지 이제 교통이 좋으니까 출퇴근을 하려고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사 갔어요. 파주 쪽으로. 그래서 파주는 그래도 한 55%는 팔았습니다. 경기 북부, 서울을 절반으로 나눠서 위쪽은 파주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그쪽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민주당의 표를 만들어 보겠다고 야심차게 해서 지난 대선 때 어쨌든 열심히 의원이나 시장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약 40%가 넘는 표를 얻었습니다. 연천이나 이런 이 휴전선하고 접경 지역 이런 데는 17%, 21% 이렇게 나오던 경우였어요. 그것을 40% 수준까지 올려놨습니다. 물론 당선자는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이번 지선 다가오는 내년 6월 지선에서는 반드시 민주당 시장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 총선에는 국회의원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를 조금만 더 얘기할까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문재인 후보가 확정된 상태에서 자기가 하겠다고 한번 나오겠다고. 좋다. 후보로 나오는 건 뭐 어차피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시라. 경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조직도 만들어보고 대신 어차피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판이었어요. 전 국민이 다 인정을 하는 그런 판이었죠. 기억을 보는데. 그래서 근데 이렇게 우리 둘이 싸우는데 체급이 확 차이, 저와 초등학생이 싸운다 보면 재미가 이걸 돈 주고 와서 보질 않잖아요. 흥행력이 떨어지니 체급을 올려놓자. 체급을 올리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방안을 해서 모색을 해서 체급을 올려놓을 테니 대신 끝났을 때 두말하지 않고 깨끗이 승복하고 다들 이쪽으로 와서 백기통을 하자. 대신 정책을 많이 연구해서 시간이 있으니 정책을 많이 연구해서 여기서 30% 정도를 얻으면은 그죠?
예를 들어서 6대 3, 5.5대 3.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쳤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괜찮은 정책 한 두세 개는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80년대 운동권을 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운동권들을 한 군데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백범회관이라는 용산에 있는 백범회관이라는 곳에서 약 5,000명 모였습니다. 83학번, 84학번, 82학번 선배님서부터 83, 84, 85, 86 학번까지가 87, 60만 세대를 이끌었던 세대입니다. 이때 운동을 하다가 한 번이라도 잡혀가지고 빵에 갔던 사람들 싹 모았어요. 각지에서 다들 조금씩은 알고 있습니다. 한 명 거치면 두세 명은 또 알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5,000명이 모여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모셔다가 연설을 한번 듣고 그때 1시간 반 정도의 연설을 마이크 한 번도 안 놓고 쪽지 하나도 안 보고 1시간 반을 정말 멋진 연설을 해냈어요. 이재명 후보가. 제가 그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단한 영상이었습니다. 다 감복했어요. 그리고 대신 우리는 그것을 약속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깨끗이 승복하고 그리고 정책을 최대한 밀어넣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렇게 해서 막 전국 다니는데 뭐 전남 광주나 이런 데 갈 때 5,000명 중에서 정말 가능한 사람들 뭐 엄청나게 갔어요. 500명, 300명 각자 버스 대절 안 하고 KTX 타고 버스 타고 자기 자가용으로 그렇게 가서 300에서 500명씩 다 체육관에 다 들어가서 이걸 했어요. 갑자기 올라왔죠. 그때 지지율이 10몇 %였던 지지율이 30몇 % 정도까지 쭉 충남을 통과할 때는 그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딱 그러니까 어떻게 됐었죠? 눈빛이 바뀌었죠. 눈빛이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기겠대. 어르신. 오, 이러다가 이기겠는데? 내가 후보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가죠. 눈빛이 달라졌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게 다 우리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체육관에서 제주도 체육관에 한 명을 열성적으로 응원하는 500명, 300명 정도가 확 들어가면 분위기 확 바뀝니다. 진짜로.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처음으로 멱살잡이를 한 거였어요. 왜 그러냐? 눈 풀어라. 그 자리는 당신 자리가 아니다. 우리 약속했지 않느냐. 왜 그러시냐고. 못 이긴다. 그리고 이겨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겨서는 안 된다라는 어폐에 있는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었고 실제적으로 이기질 못해요. 주가로 올라가봤자 이것만 조금 좁힐 뿐이지 절대 못 이기는 판때기였어요. 근데 눈빛이 들어가죠. 그래서 촬영합시다. 그래서 백반백반을 입던 사람들 그 다음 장소부터 살 뺐습니다. 하지 말자. 이상하다. 권력이 한번 한번 돌면은 의원님들 잘 아시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그리고 그것을 그때 정치적으로 맨 처음에 사형선고는 그때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잊혀지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것을 자기 조직을 그때 손가락 혁명이라고 손가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손가혁 그러고 했습니다. 근데 스스로 손가혁을 해체했어요. 그럴 필요 없다. 스스로 해체하고 다시
경기도지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정책을 내고 그때 계곡 정비를 하고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일 잘하는 행정가로 천천히 1%, 2%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대통령 다음 차기 후보로 누가 거론되냐 할 때 1%에서 5% 정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동안 안 만났어요. 내가 처음에 말했죠. 당신 정치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때 성남 시장 나간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정말 그때 삿대질을 하면서. 근데 몰라. 이렇게 사람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천천히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와서 다시 무릎을 꿇고 같이 합시다. 당위성이다. 나를 도와줄 당위성이 이제 나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찾아오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1대1로 찾아다니면서 다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법적인 탄압이 시작됐죠. 10%, 20% 올라가니까 이제 사법적으로 그리고 다 그런 세월을 겪으면서 진짜 물리적으로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한 네 번 정도는 죽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어떤 우리 뭐라고 하지? 여사님. 여사님도 이해를 못 하겠대요. 설명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내란 때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하는 거 국회로 보여주십시오. 방송할 때 잘 들어보시면 옆에서 울고 있는 김혜경 여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전 그 목소리 듣고 갔어요. 대표님 목소리 때문에 대표님이 오라고 해서 그거라기보다는 옆에서 국민 여러분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민의 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와주셔야 됩니다. 국회로 와주십시오 할 때 옆에서 국회로 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옆에서 이 목소리가 들려요. 너무 짱하고 사지로 남편을 보내면서 국회 안으로 자기가 운전을 해서 보좌관이 아니고 의사님이 직접 운전을 해서 남편을 국회로 데려다 주는 그 마음 그리고 등 떠밀고 밤을 넘어가게 만드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게 해서 이 정권이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나서 누가 원종이가 문체부 장관 된다고 막 이런 소문이 나를 그랬었다며 될 줄 알았어요? 억만금을 갖다 주도 안 합니다. 저는 그 양반 옆에서 20여 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그 사람 옆에서 저만큼 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힘도 나고 재미도 있어요. 왜 잘하니까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데 앞에서 못하면 좀 짜증도 나오고 아이씨 꼭 해야 되나 이런데 정말 여기서 바람을 이렇게 쓱 내면 이쪽에서 태풍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일하고 싶겠어요. 근데 바로 옆에서는 하면 안 돼요. 바로 옆에서 하면 힘들어요. 혼자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 쉬워. 자기가 아침 6시부터 새벽 2시 막 이럴 때 장관들한테 톡을 새벽 2시에 날리고 이거 확인해보세요. 해내지 않은 일자가 뜨는지 안 뜨는지 없어지는 다 확인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음날 강요회의에서 그것도 전 국민이 다 바라보는 공개된 강요회에서 그거 체크하셨어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장관이. 이런 사람이랑 곁에서 저는 일할 자신 없어요. 저도 이제 좀 배우 생활을 해서 조금 벌어놓은 그것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벌 거예요. 배우 생활 하면서. 그리고 뭐 평소에 이러고 있지만은 또 통장에 돈이 꽂히면 금방 빠집니다. 진짜예요. 통장에 돈이 꽂혀야 돼. 그럼 한 달에 7, 8kg 금방 뺍니다. 제가 나중에 여기 여기 꼭 필요하신 분들 계세요. 건강에는 썩 안 좋습니다. 저랑 동네가 같은 정동이라는 무술 감독이 있어요. 저 때문에 이쪽에 뛰어들어가지고 참 미안하긴 한데, 야, 너 뭐냐? 나와. 그 와서 마이크 한 번만 쳐. 형님, 저는 그런 거 괜찮아. 했더니 이제 완전히 민주당의 투사가 돼가지고 저랑 같이 움직이는데, 그 친구는 하루에 7kg 뺍니다. 24시간. 그 복싱 선수가 살 빼는 방식으로 우리한테 적용하잖아요. 복싱 선수는 500g이나 1kg를 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미 빠져있는 이 근육과 이 표피 사이에 지방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도 거기에서 1kg를 빼내야 되니까 얼마나 혹독하게 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한테 제 몸에 적용하면은 7kg 빠집니다. 살짝 맛만 보여드릴까요? 그래. 어차피 뭐 끌고 가자는 거지. 딱 시작을 하면은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운동을 하는데 2시간을 이 근육 운동을 해요. 엽기 들고 벤치프레스 이거 하고 뭐 이 근육 운동만 2시간 동안 합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를 유산소 운동을 해요. 근데 달리지 않고 걸어야 돼요. 빠르게. 이렇게 건강 이렇게 걷는 거 20km 걷잖아요. 간만만 좋아져요. 절대 그러면 안 돼. 걸으려면 이렇게 걸어야 돼. 이렇게 걸어야 돼. 제가 우리 집 북파발인데 강남까지 4시간 반 걷습니다. 빠른 걸로. 근데 그렇게 걷는 유산소 운동을 1시간 해요. 그리고 수면 유도제를 하나 딱 먹어요. 샤워를 하고 수면 유도제를 먹고 그러면 바로 자요. 수면제 말고 수면 유도제 그런 거 있어요. 몸에 뭐 괜찮은 자연 성분. 그리고 2시간 딱 자고 깨워달라고 합니다. 2시간 딱 자고 일어나서 똑같은 패턴으로 30분 빼서 다시 운동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부터. 그리고 유산소 운동. 그렇게 하고 다시 또 씻고 깨끗한 마음으로 잠이 오면은 바로 자고 혹시 안 오면은 힘들어서 안 오면 그거 살짝 먹고 그리고 또 이렇게 2시간도 자요. 중간에 물을 먹으면 안 돼. 요게 포인트야. 요걸 3타임 딱 하고 마지막에 쭉 찹니다. 살은 운동할 때 빠지지 않고 잘 때 빠져요. 잘 때 빠집니다. 대사 기능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딱 24시간 딱 나머지 6시간 딱 자고 일어나면은 놀라운 볼이 통장에 돈 딱 꽂히면 바로 치킨 딱 빼고. 그래서 제가 그 민주당 의원이 돼서 그 돈을 지금은 현재는 대통령이 된 감사한 마음으로 10만 원씩 냅니다. 아까 5만 원에서 얘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쵸? 지금 10만 원씩 열심히 내고 있고 그렇게 내는 것은 뭐냐면은 저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거 좀 돈을 드리고 다이어트 좀 돈도 드리고 어디 뭐 돈 주고 가서 끊고 뭐 이래야지
집에다가 줄넘기 사다 놓은 적 한 번도 안 넘고 줄넘기 갖다 놓고 집에서 런닝머신 갖다 놓고 나중에 빨래 건조기로 바뀌고 돈을 조금 들여야 돼요. 그러면은 정성이 생기죠. 저도 10만 원 낼 만큼 민주당에서 뭔가를 뽑아내고 싶어서 10만 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효과가 좀 더 있으면 좀 더 올려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물론 드라마도 좀 하고 영화도 좀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데 와봤자 용돈밖에 안 주고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10만 원씩 내기로 한 것은 아무리 곰곰이 따져서 맨 처음에 내가 민주당원이 돼서 1,000원씩 낼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민주당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진보 정당도 대한민국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 좋죠. 그리고 훌륭하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용해인 의원이 옆에서 지켜보면 얼마나 참 똑똑하고 예. 그 양반의 몫을 저는 한 4,500%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보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근로자들을 위해서 뜁니다. 그리고 늘 촛불 행진이나 이런 거 할 때 맨 선두에서 이 분위기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법안도 많이 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조국 혁신당도 열심히 하고 똑똑하죠. 뭐 신장식 의원도 있고 박은정 의원도 계시고 또 국제 쪽에 뭐 아주 유명한 분도 계시고 뭐 조국 당 대표도 그렇고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죠. 우리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런 진보 정당을 다 합쳐도 우리나라를 1도 못 움직입니다. 제가 판단한 것은 그렇습니다. 1%도 바꿀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소문을 타고 갈지 모르겠지만 조국 당대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싶으면 민주당원으로 들어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가지고 네, 열심히 경쟁하면 되죠. 대신 들어올 때 막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해놓은 게 있는데. 아니 우리 갯돈을 지금까지 얼마를 내놨는데 갯돈이 한 10억이 쌓여있는데 공짜로 들어와서 지금부터 나는 낼래?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정도는 내야 돼. 예를 들어 10억 정도는 낼 생각을 하고 들어와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해인도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한 7억? 조금 치는 거지 뭐. 네, 5억, 나는 5억까지 된다고 봐. 우리 민주당 차장님 100억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국힘당도 예전에는 우리나라를 바꾸는데 예전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할 때 꽤 많은 역할도 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역할도 많이 했어요. 이 정치사를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양당 체계에서 그 당이 해놨던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합의제였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의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쪽으로, 여기서 좋은 쪽으로 치면은 일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그 기능을 스스로 던져버렸고 차버렸어요. 제가 가끔 이런 데 오면은 설문조사를 꼭 한 번씩 하는데 지금 타이밍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 계신 분은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국힘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손드세요. 여기가 가운데입니다. 가운데에 제가 서 있고 이쪽이 우쪽, 이쪽이 좌측입니다.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라고 치죠. 왼쪽으로도 한 5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우리의 민주당은 사지 선다를 한번 해볼까요?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알고 싶어서. 1번 오른쪽으로 두 발짝, 2번 오른쪽으로 네 발짝, 3번 왼쪽으로 한 발짝, 4번 왼쪽으로 세 발짝, 오른쪽 두 발짝, 네 발짝, 왼쪽으로 한 발짝, 세 발짝. 5번 가운데. 자, 오른쪽 두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네. 약 10분 정도. 그리고 오른쪽으로 네 발자국이라고 생각하시면 한 분. 한 분 드시고. 왼쪽으로 한 발짝. 왼쪽으로 한 발짝. 예. 우리 의원님도 왼쪽으로 한 발짝. 왼쪽으로 세 발짝. 한 분. 좀 간첩 아니에요? 가운데. 많은 분들이 15분 정도 되네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가 옳다, 그러다를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시는 만큼, 어느 쪽을 향해서 가야 될지에 대해서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현재 민주당은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으로 네 발자국 정도 가겠습니다. 제가 마주치고 있는 민주당은 오른쪽으로 네 발자국 정도 가서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그 스펙트럼이 왼쪽으로 세 발짝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팔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민주당의 덩치 큰 애가, 정말 덩치 큰 애가, 저처럼 큰 애가 여기 세 발자국에서 저기 네 발자국까지를 다 휩쓸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한 세네 발자국 가 있는 용해인 진보당 뭐 이런 데를 다 포함해요. 그래서 그들이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들의 이슈는 다 민주당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국힘이 했던 오른쪽으로 네 발자국, 세 발자국까지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힘당은 5발자국 저 뒤에 이 정도에 위치했습니다. 오른쪽으로 7에서 10발자국 사이에 있습니다. 이거는 정당의 기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극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나치당이나 이런 애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파시즘을 위주로 하는 당들이 그 정도에 있고 그들의 이슈는 생각보다는 그리고 잘 먹힙니다. 왜냐하면 당장 뭔가를 해결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행복이 가차 이런 거. 우리가 마음대로 행복이 가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당장. 그럼 굶어 죽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미국 가면 몰라도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쯤에 있을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이거 저 대통령한테 직접 말하려고 해요. 솔직하게 진짜로 한번 해봅시다. 진짜 직보할 겁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두 발짝 이제는 오른쪽으로 네 발짝 네 분이나 계시네. 5분. 왼쪽으로 한 발짝. 네. 왼쪽으로 세 발짝. 1번 오른쪽으로 두 발짝 정도 라이카.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왼쪽으로 한 발짝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오른쪽으로 네 발자국을 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왼쪽으로 한 발 정도를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몇 발자국에 가 있는지 대통령은 자기가 생각할 때 몇 발자국에 위치해 있는지를 생각했을 때
민주당원이 생각해야 될 어떤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를 여기서 판명이 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조금만 똘똘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교집합이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오른쪽으로 2발자국 정도에서부터 왼쪽으로 1발자국까지 정도의 법안들이나 정책들을 우리가 지지를 하면은 거의 100%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정책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오케이나 노를 해야 될까? 예를 들어가지고 좀 이따가 당 대표님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실 텐데, 우리 1인 1표제 얼마 전에 다들 이거 들으셨죠? 1인 1표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니다, 현행 체제가 맞다. 두 분 다 없습니다. 어쨌든 1인 이제 대의원들한테 많은 표를 주게 되는 그 근본적인 건 다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우리 표가 현격하게 적은 고생은 많이 하는 우리 인미의 지금 의원 같은 분들,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서 평생 바쳐가지고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정책을 뭐 발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너무나 그쪽 동네에서 너무 적은 거야,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 목소리도 그만큼 작아요. 표는 이 말은 표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 더 많은 만큼의 이것을 주자라는 게 현행 체제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전라도나 뭐 이런 지역 정당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잖아요. 이게 1표제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쪽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1인 1표제만 해서 좋으냐? 전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토의를 해서 우리가 일단 1인 1표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적인 합의 절차에 의한 것이죠. 요 정도가 왼쪽으로 1발자국에 속합니다. 네.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있던 것을 다시 왼쪽 1발자국이나 가운데로 바꾸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이게 뭐가 오는 거야? 뭐가 왜 그렇게 해야 되고, 이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야를 판단할 때 이 발자국 수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제도는 왼쪽으로 몇 발자국 정도에 속해 있는 법안일까? 를 생각해 보다 보면은 이쪽을 향해서 가면은 왼쪽 1발자국 정도, 2발자국 정도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들로 가는 곳에 우리가 표를 주면은 민주당이 제대로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오른쪽으로 쳐져 있지 않고 가운데 이 언저리에서 대한민국의 여론이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 민주당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발자국 수를 셀 수 있을 정도의 법안 이해 능력이나 이런 게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체되면 안 됩니다. 국힘당이나 20대 친구들이 많은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렇게 태극기를 흔들고 이스라엘기도 흔들고 잘 이해 안 되잖아요. 성조기도 흔들고 중국을 왜 저렇게 싫어하고 민주당은 중국과 같이 이렇게 붙여놓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조금은 다른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려면 지체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조금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1년 동안 민주주의라는 것을 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유지를 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지금 평생을 통틀어서 정말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이 사회의 대의명분으로 삼고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 운명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한번 살아가보자, 민주주의라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난 1년 동안 87년도에 끝냈던 그것을
40년이 지난 지금 감히 지구상에서 최고로 선진화된 국가에서 그것을 다시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내란이 1년 동안 끝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6개월, 앞으로 7개월 정도 남은 지선까지 이걸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총합된 내란을 끝내는 총합된 힘으로 지방선거를 치러서 압도적으로 이겨줘야 됩니다.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제주도의 얘기를 나중에 조금은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조금 길죠. 그래도 어쩌다 왔으니까 앞으로 그 기회가 없을지 모르니까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근데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 대선 치르면서 제가 마지막 날 모든 결과가 발표되는 날 오후 5시부터 여의도 광장에 사람들이 당선 축하를 하기 위해서 100만, 200만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부터 개표 시작하고 실시간으로 숫자가 올라갔죠. 5시부터 여의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다들 한마디씩 하고 그러면서 점점 숫자가 처음에는 지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역전돼서 다시는 역전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45%에서 정말 저는 마음속으로 50.1%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50%만 더 있었죠. 정말 난 어떤 시까지 내가 이겼다. 정말 간절한 마음. 근데 0.1%가 근데 저쪽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그때 그 초조함, 그 당혹스러움 우리가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 건국 이래 최초로 대통령 후보가 방탄 유리 안에서 유세를 했던 선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치안 상태에서 방탄 유리 안에서 밖으로 미안해서 나오면 들어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유세를 했어요. 우리처럼 치안이 잘 된 이 나라에서 그런 불안 속에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또 50%를 넘겼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아니 내 자식들을 죽이겠다고 총대를 들이댄 애들한테 표를 어떻게 던질 수가 있냐고. 다시 40년,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캄보디아처럼 그렇게 또 살다가 미얀마처럼 그런 전국 속에 80년대처럼 치마 짧은 치마도 검사하고 머리 기르고 짧고 통행금지 시키고 또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근데 그게 좋다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45%였어요. 그들과 우리는 운명적으로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과 손을 잡고 악수하고 웃고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데려오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을 하면서 절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반동 세력은 어느 사회나 늘 있고 그들을 호소력이 큽니다. 그냥 탁 던져줘요. 아니 북한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 이기려면 우리도 있어야지. 그럼 그렇게 안 생각해? 맞잖아. 애가 팬데 그럼 네가 도장을 다니든지 네 등치를 키우든지 아니 뭐 배를 내고 한번 째든지 뭐 각오가 있어야지. 뭐 그것도 못할 거면서 뭐
뭐 나란 일을 얘기해. 아니 저기 그게 아니고 그러려면 저 MBT에서 내가 몰라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합리적인 생각이 안 먹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더불어서 연기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늘 긴장 속에서 지체되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열심히 공부시키면서 살아가는데 민주당원이 이 나라를 바꿔가는 천천히 바꿔가는 민주당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여기저기 저쪽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민주당만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우리 민주당원 여러분들한테 있다. 그리고 민주당원인 여러분들은 절대 지체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낮은 쪽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살아갑시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얼굴뿐 아니라 중저음의 목소리로 저희들에게 큰 울림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예. 손들하시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이 있는데 잠깐 한 5분 정도 잠깐 쉬고 강 대표님 모시고 강연이 있겠습니다. 예. 안 오셨으면 제가 몇분 봐. 아니요, 이거 있어요. 네, 잠시 5분 정도만 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저기 가운데로 가세요. 지현 씨, 가운데로 와요. 지현 씨만 둘만 들어요.